안녕하세요. 영화 한 잔의 주인장입니다. 오늘의 한 잔은 I'm Still Here입니다. 이 다음부터 영화 I'm Still Here의 스포일러 가득한 리뷰가 있습니다. 아직 영화를 보지 않았거나 볼 예정이신 분들, 스포일러를 피하고 싶은 분은 여기서 영상을 멈춘 후 영화 관람 후 다시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I'm Still Here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회고록인 이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얘의 저자는 영화의 바탕이 되는 사건을 유년 시절에 직접 겪은 마르셀로 파이바인데 그의 아버지인 루벤스 파이바 강제 실종 사건을 담은 책입니다. 이 책은 아직 한국에서도 정발이 되지 않았고 영어판도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제가 원작을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영화 후반부에 루벤스 파이바의 사망 진단서를 받으러 간 그 장소에서 아들에게 사인을 요청하면서 책을 주잖아요. 바로 그 책이 원작 회고록입니다. 이 원작의 단어가 포르투갈어인데 얘를 영어로 번역을 하면 I'm still here라고 나오고 이를 또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나는 아직 여기 있어요 정도가 됩니다. 한국어판에서는 굳이 이렇게 번역을 하지 않고 영어를 그대로 차용해서 썼습니다. 이 영화는 들어가기 전에 꼭 말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시대적 상황입니다. 브라질의 독재 정권 시기를 담은 I'm Still Here는 1970년대가 주요 배경입니다. 이때 브라질의 앞뒤 역사를 좀 보자면 1945년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후 1년 뒤에 1946년에 새로운 헌법이 제정됐습니다. 이후에 1950년 브라질 최초 민주선거를 통하여 제툴리우 바르가스가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두 번째로 집권한 바르가스는 파시즘보다는 좌파 포퓰리즘 색상을 내세워서 브라질 경제의 국민화가 진행됐지만 군의 저항으로 가르바스는 1945년 자살했다 합니다. 1956년 취임한 대통령인 주세리노 구비세키는 50년 발전을 5년에 라는 슬로건을 앞세워서 개발 정책을 추진하였고 내륙의 고이아스주에 새로운 수도 브라질리아를 건설한 후 1960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수도를 옮겼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발 정책의 부작용으로서 발생한 부채가 재정을 압박하면서 폭발적인 인플레이션 가속화를 야기했습니다. 그래서 1961년 대통령에 취임한 존 베우키오르 마르케스 보라우 일명 장고는 이 같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지 못한 채 1964년 미국의 지원을 받은 군인인 카스텔로 프랑코가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정권을 뺏기게 됩니다. 1964년 쿠데타를 일으킨 프랑코는 군사 독재 체제를 확립하고 친미 반공 정책과 외국 자본의 도입을 중심으로 공업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이 군정 시대는 브라질의 기적이라고 할 만큼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1973년 오일 쇼크로 경제가 크게 한번 추락한 뒤에 소득 격차의 증가 그리고 이로 인한 범죄 발생 비율이 비약적으로 상승했습니다. 또한 이 군사 정권에 의한 인권 침해 문제도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동안 각지에서 카를로스 마리게라의 민족해방운동과 10월 8일 혁명운동 등 도시 게릴라가 무장투쟁을 하는가 하면 이 게릴라가 외국 대사를 납치해서 사건을 일으키는 등 여러 차례에 걸친 납치 사건이 일어나기도 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앞부분을 보면 또 대사가 잡혀갔어? 이번엔 어떤 대사야? 스위스 대사라고? 저번엔 프랑스지 않았어? 이런 부분을 볼 수도 있습니다. 시대상을 반영한 건데 특히 1970년대는 이러한 독재가 절정에 달했을 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배경으로 한 I'm Still Here는 국가폭력을 당한 가족을 중심으로 영화를 전개합니다. 영화는 삭막한 시대상과는 맞지 않은 푸근하고 밝은 분위기의 파이바 집안을 보여줍니다. 파이바 집안은 부유해 보여요. 가정부도 쓰고 집도 꽤 넓고 형제가 5이나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문을 항상 열어놔요. 창문은 물론이고요. 그러면서 누구라도 오고 갈 수 있게 하는 자유로운 공간을 유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루벤스 파이바는 전 국회의원으로 현재는 건축가로 일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인물은 쉽게 말하면 정부의 눈에 가시인 그런 인물이죠. 반정부적인 행태를 보이는 건데 하지만 그는 대외적으로 전 국회의원인 만큼 그 자리에서는 한 발짝 물러나서
들어와서 건축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른자 땅을 소유하고 있고 그 땅 위에 집을 지어 가족과 행복하게 살아갈 미래를 그리고 있는 남성으로 나오죠. 그의 아이들은 해변과 집이 매우 가까워서 자주 해변으로 놀러가고 그 마을의 아이들과도 잘 어울리는 사랑스러운 아이들입니다. 이런 평화로운 일상 속에 속속히 군대의 그림자들이 보입니다. 영화의 시작, 극을 이끌어가는 유니스 파이바가 바닷속에서 둥둥 떠다니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때 그녀의 시각, 그러니까 하늘에 보이는 것은 헬기입니다. 그리고 1970년대라고 자막을 띄워주기 때문에 시대 배경을 확실하게 하고 갑니다. 이 헬리콥터가 뭐 다닐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이때 당시 라틴 아메리카는 전반적으로 군사 독재가 이루어져 있고 군사 독재의 희생양이 된 사람들을 헬기로 날라다가 바다에 버리는 경우가 왕왕 있었기 때문에 이 헬기의 움직임조차 불안한 당시 시대상을 보여주는 것이죠. 해변을 도로 하나 기준으로 넘어가면 그곳에서는 군인들이 다니고 군용 차량들도 다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 자체가 마치 아슬아슬한 당대의 브라질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일상을 보내던 와중에 아빠인 루벤스 파이바가 사실상 체포를 당하면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열려져 있던 집은 창문과 문을 모두 닫게 만들고 수상한 감시역이 집에 상주하게 됩니다. 금방 온다던 남편은 돌아오지 않고 이 5명의 아이들을 혼자 책임져야 하는 유니스는 설상가상으로 둘째 딸과 함께 신문을 당하게 됩니다. 정중해 보이지만 강압적인 군인들을 따라서 차에 타고 복면을 쓰고 알 수 없는 곳으로 가서 목적도 알지 못한 채 포토북 사진첩을 보면서 아는 사람만을 말하라고 강요받게 됩니다. 이곳에서 처음 유니스가 주장한 변호사, 인권 이런 것들은 통하지 않습니다. 유니스에게 마치 보라는 듯이 닦지 않은 바닥에 피를 보여주고 다음 날에는 자신의 딸조차 그 사진첩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녀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위협하고 있는 것인데 유니스야 고위층의 아내여서 부드럽게 당한 것이지 사실 주변의 소음들, 행적들을 보면 이 공간에서 고문이 자행되고 있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며칠이고 버틴 유니스는 마침내 풀려나서 집으로 돌아가 아이들만을 확인하고 목욕을 하게 되는데 이 목욕하는 장면은 저에게는 그녀가 느낀 치욕, 수치, 원망, 분노, 슬픔, 비애 이런 것들을 씻어보내며 남편을 찾기 위한 결심을 하는 모습인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부고 소식을 들어도 공식적으로 남편의 사망에 국가폭력이 있었음을, 국가가 국민에게 어떤 짓을 벌였는지, 또한 자신의 사랑인 루벤스를 잘 기리기 위해서 그녀는 늦은 나이에 인권 변호사가 되어 남은 생을 바쳐 싸웁니다. 그에 대한 결실로서 남편의 사망 진단서를 받고 공식적인 인정을 받았으며 자식들은 잘 자라서 손자 손녀도 생겼습니다. 비록 말년에는 알츠하이머에 걸려서 투병을 하다가 돌아가셨지만 I'm Still Here는 남아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전기 형식으로 보여준 훌륭한 영화입니다. 특히 인상 깊은 장면은 유니스가 폭발하지 않음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무자비한 폭력으로 한순간에 잃은 유니스는 분명히 강렬한 감정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관객에게 아주 쉽게 표현하는 방법은 그 감정을 폭발적으로 표현하여서 이해와 공감을 쉽게 끌어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영화는 유니스가 혼자 있는 상황에서도 그러한 감정 연기를 보여주지 않으며 담담하게 버티고 품위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유니스의 상황이 더욱 비극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또 I'm Still Here의 엔딩이 인상 깊었는데 사실 이런 전기 영화들을 보다 보면 아 여기에서 끝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유니스가 끈질기게 붙잡으며 그녀의 성취의 정수라고 볼 수 있는 남편
건의 사망 진단서를 이때까지 모아온 루벤스 보고서 스크랩북 마지막에 이렇게 끼워 넣는 장면이 그러했는데, 그렇게 넣으면서 영화가 막을 내릴 줄 알았지만 오히려 영화는 그것이 아니라 또 시간을 뛰어넘어 2000년대로 오게 됩니다. 그곳에서 유니스의 자손들이 모여서 파티를 벌이고 있고 굉장히 노쇠한 유니스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로 흐릿한 눈빛을 가지고 있지만 TV에서 루벤스의 이야기가 나오자 다시 초롱초롱한 눈빛을 되찾는 모습도 볼 수 있고, 마지막에 가족 사진을 찍으면서 영화가 막을 내리게 되는데, 굳이 유니스의 3대를 보여주면서 말하고 싶은 바는 아마도 역사의 되물림 같습니다. 이 부분은 영화의 제목인 I'm Still Here와도 일맥상 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사건을 잊는 순간 없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잊어서는 안 되는 것, 대대손손 그곳에 머물러서 다신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원하는 감독의 시선인 것 같았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와 이상하게 많이 닮은 브라질의 독재를 훌륭한 전기영화 형식으로 풀어낸 I'm Still Here의 한 줄 평은 아직도 그곳에 여기에 남아있을 이유입니다. 잔점수는 10잔 중 8잔 원샷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소중한 채널을 운영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생각을 알려주세요. 주인장은 구독과 댓글 모두 다 좋아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모두들 안녕!